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늘 21번부터 25번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표는 직업 간무에 대한 평가자 A에서 E의 직무평가 점수입니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입니다. 표가 나와 있고요. 점수가 나와 있고 종합 점수도 나와 있습니다. 이 종합 점수는요. A에서 E로부터 부여받은 점수 중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다. 즉 5명에서 이 평가자 5명 중에서 가장 높은 거랑 가장 낮은 점수를 뺀 3개의 평균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평가자 A에서 E로부터 이거 중요하죠. 각각 다른 점수를 부여받았다. 그다음에 1점 단위로 부여하였다. 즉 소수점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파악했고요. 보기로 넘어갑니다. 을에 대한 평가 점수는요. 2가 가장 높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을을 먼저 보는 건데요.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이 종합 점수가 평균이잖아요. 뮤 평균인데 이 평균을 기준으로 나머지 편차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A의 편차는 0, 오른쪽에 쓸게요. 마이너스 3이고요.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제가 지금 공간이 좁아서 플러스를 안 쓰는데 저는 실전에서는 플러스도 같이 써줍니다. 헷갈리지 않게. 예, 이런 식으로 써주거든요. 가장 높은 점수랑 가장 낮은 점수를 제외하고 편차들을 다 더했을 때 0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기를 다 더해주면 편차가 0이 되죠. 그 말은 즉슨 얘랑 얘가 빠져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최저점인 B가 빠진 거고 최고점인 E도 빠지는 거죠. 얘는 최고점이니까 90점보다 높을 겁니다. 91점부터 가능한 거고요. 어쨌든 뭐 그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고 E가 가장 높다. 예, 맞는 얘기가 됩니다. 기억이 안 들어간 거 다 빼주고요. 그러면은 디귿은 일단 볼 필요가 없어졌는데요. 니은 한번 보면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잠깐 넘어가고요. 어려우니까. 리을을 한번 보자고요. 갑에서 무의 종합 점수를 산출할 때 부여한 직무평가 점수가 한 번도 제외되지 않은 평가자는 없다. 일단은 B랑 E는 점수가 제외가 한 번씩 됐고요. A, C, D도 제외가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정무 먼저 해볼게요. 77이니까요. 마이너스 6. 지금 편차 구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8이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얘랑 얘 빠져주면은 될 것 같은데요. A가 최저점이니까 2가 최고점으로 85점 이상일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사실 구할 필요 없어요. 아시죠? 그냥 제가 하는 겁니다. 얘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6이고,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몇이에요? 7이죠? 여기는 아무리 조합해도 나오지가 않는데요.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거를 빼주면 얘랑 얘 빼준 다음에 그럼 편차가 플러스 5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5인 편차가 플러스 5가 되는 83점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올라가서 값도 봅시다. 플러스 2고 마이너스 2고 0이고 얘는 플러스 6이네요. 딱 봐도 지금 C랑 2 빠지면 끝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리을이 맞습니다. A도 빠져, B도 빠져, C도 빠져, D도 빠져, E도 빠져. 다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을도 맞다. 결국에는 니은을 살펴봐야 되는 건데요. 자, 종합 점수로 가능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5점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괄호 C가 포인트입니다. C가 주는 점수가 포인트인데 이 종합 점수가 최대가 되는 경우를 먼저 살펴봅시다. 맥스 최대가 되는 경우는 언제예요? 지금 현재 최대인 78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괄호의 숫자는 78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C가 날아가는 거고 A도 날아가는 거죠. 남아있는 76, 74, 78 가지고 평균을 내는 건데 그러면은 중간 수인 76이 평균이 되는 거고요. 미니멈 하면 어떻게 돼요? 미니멈이면 주황색으로 써볼게요. 이 녀석이 살아 있어야겠죠? 그 말은 이 괄호에 있는 숫자 C가 준 점수가 68점보다 밑에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A, 최소점인 A가 살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최고점은 78점이 되니까 사라지고 요거랑 요거 가지고 평균을 내는 겁니다. 이때 물론 이 세 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눠도 상관없지만 저는 나눗셈하고 뭐 이러는 걸 귀찮아하기 때문에 5점이라는 기준을 줬잖아요. 그 말은 얘가 이제 71점보다 작냐 이 말이에요. 차이가 5점 이상이냐고 물어보면 얘가 71보다 작냐, 71 이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편차 가지고 해볼 겁니다. 편차. 편차 마이너스 3 플러스 5 플러스 3이죠. 이 편차들 다 더하면 5만큼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71보다 이 편차가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평균이 71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5점 이상이 아니라 5점 이하라고 해야 맞는 게 됩니다. 정답은 2번으로 고를 수가 있네요.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편차를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22번이랑 23번입니다. 22번을 먼저 풀 수가 있어서 따로 떼놨고요. 23번 다음 쪽에서 풀게요. 다음 표 1, 2는 각국 A에서 E 5개 도시의 30년 월 평균 지상 10도 다시 10m 기온과 월 평균 지표면 온도이고, 표 3, 4는요. 설계 적설 하중 설계 기본 풍속이다. 데이터가 4개나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좀 살펴보죠. 월과 도시 나와 있고, 지상 기온,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월 도시 있고, 지표면 온도, 설계 적설 하중 나와 있고요. 단위는 뭐 잘 모르는 거죠. 네, 풍속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요 정도 보고 들어가시죠. 기억 월 평균 지상, 그러니까 첫 표 1을 보면 된다는 거고, 여기서 가장 높은 달, 지표 온도가 가장 높은 달이 다른 도시는 A뿐이라고 합니다. 즉 표 1과 2만 보면 되는 건데요. 자, 표 1을 한번 보도록 하죠. 기온이 가장 높은 달 다 체크를 합니다. 네, 이렇게 체크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표면 온도도 체크를 한번 해 볼게요. 예, 이렇게 됩니다. 죄다 8 월이죠. 그래서 A랑 D가 차이가 납니다. 예, A뿐이다 틀렸고요. 기억 들어간 거 빼주고요. 니은 2월의 월 평균 지상 10m 기온은 영하지만 표 2가 영상인 도시는 C랑 D다라고 합니다. 2월 보면 되겠죠. 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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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하인데 어차피 B는 안 보면 되고요. 영상인 애를 찾아보면 C랑 E. 예, 맞죠. 니은 들어간 게 다 보긴 해야겠네요. 저는 리을이 좀 짧으니까 리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설계 기본 풍속이 여기 있죠. 두 번째로 큰 도시는 E는 8월에 표 1도 두 번째로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월에 표 1 보면요. 얘가 1, 2, 3이네요. 세 번째네요. 세 번째.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으로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디귿도 한번 보죠. 표 2에 1월 거를 보면 되는데, 여기 A, E 중 가장 낮은 도시 D, 설계 적설 하중 0.8은 평균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차 구하면 되죠. 얘를 평균으로 놓고 보면 편차가 플러스 1.2,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3입니다. 이거 다 더하면 편차가 플러스가 나와요. 즉 평균은 0.8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평균이 0.8보다 크기 때문에 D에 적설 하중 0.8은 평균보다 작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냥 보고 비교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23번 갑니다. 폭설 피해 예방 대책으로 표 3에 제시된 도시별 설계 적설 하중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규칙에 따라 수정하였을 때 A에서의 도시 중 설계 적설 하중 증가 폭이 두 번째로 큰 도시, 가장 작은 도시를 바르게 연결한 걸 찾으라고 하네요. 얘가 중요한 겁니다. 1단계 각 도시의 설계 적설 하중을 50% 증가시킨다입니다. 일단 저는 계산은 하지 않고요. 그 곱하기 1.5라고 다 써 놓을게요. 곱하기 1.5. 계산은 이따가 한 번에 하면 되니까 일단 눈대중으로 비교할 수 있게끔 곱하기만 좀 써 놓겠습니다. 월 평균 지상 10m 기온이 영하인 달이 3개 이상인 도시만 여기에 1.4를 또 곱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 표를 보면 되는 건데요. 영하인 달이 3개 이상인 도시. 영하. A 포함, B는 다 안 되고요. 마이너스 부호 붙은 것만 찾으면 되죠. 얘 되고, 얘도 되고. 그래서 A, D, E만 1.4를 또 곱해줍니다. A, D, E 1.4 곱하기. 네, 이렇게 해주고, 3단계 설계 기본 풍속. 여기 보면 되죠. 40 이상인 도시만 20% 감소시킨다라고 하니까 0.8을 곱해준다는 거예요. 40% 이상이 B랑 E입니다. 그래서 3단계 B에다가 0.8 곱하고 E에다가 또 0.8을 곱합니다. 마지막 단계 거쳐 산출된 값을 수정된 설계 적설 하중으로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안 건드릴 건데 단 1 미만일 경우 1로 한다는 겁니다. 1 미만인 애를 찾아볼 건데 A는 곱해보면 여기가 0.75고 1.4 곱해보면 1 넘는다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0.75인데
안 그래도 1이 못 넘는데 0.8을 곱하니까 얘는 1이 안 될 겁니다. 즉 B는 1이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C도 1.059 곱해주면 마저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75에다가 14 곱하면요. 75에다 14 곱하면 30이고 75니까 1.055가 되는 거고요. C도 1.059. 그 다음에 D 구할 건데요. 8에다가 15 곱하면은 1.2거든요. 1.2에다가 1.4를 곱해주는 값입니다. 1.2에다가 1.4를 곱해주는 거. 12에다가 14 곱하면 되죠. 48에다가 그러면은 이제 1.68이라는 거 확인이 되고요. 곱셈 그렇게 어렵지 않죠. 2는 계산을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두 개만 곱해도 3이에요. 4점이죠. 계산하고 있네요 제가. 3이 넘어갑니다. 이 정도로 파악만 하면 되거든요. 자, 됐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구하는 거는 증가폭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증가폭을 구하는 건데, 자 그러면 증가폭 0.5에서 1.05가 됐으니까 0.65가 됐죠. 얘 0.59. 얘는 지금 0.35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0.35. 그러면 C가 꼴찌고요. 일단 첫 번째로 큰 도시는 2니까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얘가 되지 않을까요? 0.88이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7급 피스에 대해서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순서대로 봤으면 답은 쉽게 1번으로 나옵니다. 1번만 제가 좀 다뤄보고요. 나머지는 그냥 깡으로 계산을 해 보시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실전에서는 뭐다 다른 거 검증하지 마시고 답 나오면 일단 찍고 넘어가세요. 다음 표는 17년, 18년 갑국에 운항하는 항공사의 운송 실적, 피해 구제 현황이다. 작성한 그래프로 옳지 않은 거를 찾는 겁니다. 17년, 18년 국적 항공사 노선별 운송 실적이고요. 국적, 대형, 저비용으로 나눠져 있고 연도 노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표 2는요. 17년 유형별 항공사의 피해 구제 접수 건수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18년은 유형별 항공사의 피해 구제 접수 건수라고 나와 있죠. 뭐 똑같습니다. 항공사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국적이랑 외국적 나와 있고 피해 유형이 나와 있고 합계가 100. 여기는 또 합계가 건수로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전년 대비 증가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2018년 거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가를 계산을 하면 2017년에 합계가 얼마인지 각 항공사별로 합계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보세요. 2017년 피해 유형별 외국적 항공사의 피해 구제 접수 건수 대비 국적 항공사의 피해 구제 접수 건수 B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구해 달라는 거냐? 외국 분의 국적 요거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이 표 2에서. 그래서 뭘 해 주면 돼요? 네, 이렇게 분모를 외국으로 놓고 분자를 국적으로 놓고 나누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틀리게 되는 겁니다. 자, 비율로만 따지면 이게 맞지. 이거 다 계산해 보면 대표적으로 기타만 한번 해 볼게요. 이게 7.7분의 7.6이기 때문에 0.99가 나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봐야 될 건 뭐냐면 건수입니다. 건수. 접수 건수를 보는 거예요. 건수. 그쵸? 건수 어떻게 구하면 돼요? 국적 항공사 이 전체 모수를 곱해 줘야 된다고. 기타가 7.64인데 이 비율은 뭐다? 전체에서 7.64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는 638이 올 해죠. 근데 작년에 비해서 36이 는 거기 때문에 2017년 기준으로는 602가 전체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7.64%가 기타 건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외국적은 486에서 7 빼면 되기 때문에 479가 전체 숫자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기타가 0.95가 나오는 게 이상하겠죠? 왜냐면 국적은 602 곱하기 7.64%가 되는 거고 외국은 얘 곱하기 7.72%가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뭐가 더 크겠어요? 당연히 분자가 더 커지겠죠. 당연히 1보다 큰 수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 건수 가지고 말장난한 거예요, 지금. 건수를 구해야 되는데 비율을 주고 있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 기타만 이렇게 잡고 따져봐도 쉽게 알 수가 있는 내용이었고요. 자, 포인트는 어디다? 여기다. 전년 대비 증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2017년 전체의 건수를 구할 수가 있다. 그 비율을 가지고 따져주면 된다. 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 번부터 5 번까지는 그냥 나눗셈 다 하시면 되는데요.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표는 11 년부터 20년 산불 건수 및 산불 가해자 검거 현황, 그다음에 20년 산불 원인별 가해자 검거 현황입니다.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표 1, 2가 나와 있고요. 연도 구분, 산불 건수 안에 가해자 검거 건수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검거율이 나와 있고 괄호가 많이 뚫려 있습니다. 2020년 원인별 산불 건수 및 가해자 검거 현황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빵꾸가 많이 뚫려 있는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 20년 산불 건수가 여기 620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은 여기 전체가 620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보자마자 바로 넣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산불 한 건은 한 개의 산불 원인으로만 분류한다. 예, 중복이 없다. 그래서 620이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가해자 검거 건수는요, 해당 산불 발생 연도를 기준으로 집계를 합니다. 검거율은 산불 건수분의 가해자 검거 건수 곱하기 100이다. 뭐 당연한 얘기 나와 있고요. 자, 보기를 이제 보도록 하죠. 2011년에서 20년 연평균 산불 건수는 500건 이하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뭐 해주면 됩니까? 가평균 또 세워 가지고 풀어 주면 되겠죠. 자, 500을 가평균으로 놓고요. 이걸 가지고 쭉 비교를 할 건데요. 500보다 작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이 가평균을 깎아 먹는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플러스가 뭐 해 봐야 뭐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되는데, 마이너스인 애들이 훨씬 더 많고 그 폭도 크기 때문에 500보다는 작다. 예, 맞는 얘기가 될 겁니다. 기억 안 들어간 거 지워 주고요. 자, 니은은 무조건 들어가니까 일단은 패스. 자, 디귿 봅니다. 2020년에는요, 기타를 제외하고 산불 건수가 적은 산불 원인일수록 검거율이 높다. 산불 건수가 적을수록 검거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일단은 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적을수록 높다. 1이 제일 적네요. 100%고. 그 다음에 9분의 6이죠, 여기. 그러니까 이게 66.7%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뭐 이게 되겠죠. 지금 말 나온 김에 이 괄호 먼저 좀 채워보도록 할게요. 괄호 한번 채워보면요. 그냥 이 620에서 나머지 더해가지고 빼면 되거든요. 이게 217이 나옵니다. 예, 이거는 이따 보고, 어쨌든, 자, 논밭두렁 소각 갑니다. 49분의 45란 말이에요. 이거 그냥 분모를 50이라고 생각하면 0.9 언저리 될 겁니다. 그죠? 0.9. 즉, 이제 90% 언저리가 되는 건데, 여기서 바로 반례가 생겼죠? 성묘객 실화가 더 높아야 되는데, 논박 들어오는 소각이 더 높아 버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디귿에 대한 반례가 생긴 거기 때문에 디귿 지워줍니다. 리을 봅니다. 20년 전체 산불 건수 중 입산자 실화가 원인인 산불 건수의 비율은 35%다. 620이랑 217 가지고 해보면 되는데요. 35%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요거 가지고 풀어볼게요. 맨날 하던 거예요, 여러분. 30%면은 여기에 3 곱해서 186이 되는 거고요. 5%면 여기에 2분의 1 해주면 되죠. 예, 31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 더해주면 217이 되죠. 네, 맞습니다. 35%. 정답은 5번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니은 한번 보도록 하죠. 산불 건수가 가장 많은 연도의 검거율. 산불 건수가 가장 많은 연도가 어디죠? 여기네요. 여기 2017년. 얘는 산불 건수가 가장 적은 연도의 검거율보다 높다. 2012년입니다. 검거율은 이제 692분의 305랑요. vs 197분의 73 비교하면 되는데요. 네, 분수 비교하면 되죠.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린 겁니다. 대각선으로 곱하면 돼요. 이거 그냥 20으로 가정하고 하면은 이게 한 6000 정도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700으로 가정을 해도 77에 49에서 490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이 더 크다, 2017년이 더 크다, 이렇게 따져 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 분자랑 분모가 얼만큼 증가했느냐를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이 73에서 305 될 때 한 4배 정도 증가를 했다고 볼 수 있죠. 4배 곱하기 4, 4배 정도 되는데, 요거 하면은 뭐 꼴랑 해봐야 한 3배 될까요? 그죠? 4배까지는 안 된단 말이야. 이게 200으로 간주를 하면 4로 곱하면 80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3배 정도 된다고 합시다. 자, 분모가 3배 증가하는 동안 분자가 4배 증가했어요. 다시, 분모가 3배 증가하는 동안 분자가 4배 증가했다고요. 분자가 증가한 비율이 훨씬 크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큰 수가 됩니다.
분모가 증가한 비율보다 분자가 증가한 비율이 더 커졌으니까 당연히 전체 수도 커진다. 그래서 니은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1 번부터 15 번까지가 좀 더 어렵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드네요. 제가 그거 해설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복습 꼼꼼히 잘 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민경채 2020년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